자, 여기 탑승하고. 자, 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우리 이제 건피디 차인데 V6 K7의 이 뼈를 우리다가 우리도 못해 너무 우려가지고 이제 사골도 안 나오는 3.0 GD 엔진입니다. 요거를 이제 오버홀 하면서 저희가 스트로킷을 3.0을 만들어놨어요. 영상 올릴 때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전륜형 V6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이렇게 뱅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하나 내려오고 여기도 하나 내려오고, 그래서 요 위에 매니폴더가 있고 매니폴더랑 촉매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와서 합류해가지고 플렉스볼 통과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자, 요렇게 생긴 게 2차 촉매. 그리고 지나면 원래 있어야 될 이제 순정은 없지만은 이게 스포츠 레조, 그러니까 중간 소음기 역할을 하고, 맨 밑에 가면 쭉 가서 나눠져가지고 원래 있어야 할 주소음기가 없어지고, 이게 지금 가변으로 바뀌었지만은 여기가 있는 게 엔드 소음기, 주소음기, 엔드 머플러 이렇게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차의 실차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저희가 개발 중인 가변백이에요. 그래서 유니버설 타입의 가변백인데 아마 곧 판매할 것 같습니다. 킹갓 제너럴 대문배기입니다. 그러면 가변배기는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아까는 순정 같은 경우는 한 발로 들어가서 한 발로 나가고 이 내부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가변배기는 자, 한 발로 들어가서 쭉 가서 두 발로 나갑니다. 얘는 어디서 왔냐? 가변배기의 기본적인 구조 설명드릴게요. 가변배기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자, 보면은 뭔가 막혀있죠? 네, 보면은 이렇게 막혀있는데 그냥 여기서 일자예요. 일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밸브가 열려있으면 그냥 일자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가변이 닫히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구멍으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돌아가지고 여기서 내고서 막 이제 핑퐁 하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을 똑 잘라가지고 이 반 영역만 가지고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소리를 작게 만들어주는 게 가변배기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뭐 조금 소스를 풀자면 이 가변배기의 시작과 피니시 라인이 어디냐에 따라 음색이 바뀝니다. 그거에 따라 설계도 바뀌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구조에 맞춰서 이제 막 작업을 하잖아요. 저희가 음색을 맞추는 데 있어서 뭔가 조절을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혹은 뭐 어느 구조로 되어 있냐는 거에 바디에 따라서 소리가 더 바뀌어요. 그런 거를 이제 손님들한테 여쭤보고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작업을 해드리는 건데, 왜냐면 자, 원래는 다른 데 쓰는 거 보면은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여기로 가서 이제 가격감 만들어 쓰는 회사가 있고요.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기가스가 여기로 들어가서 갔다가 밸브가 닫혀 있으면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구조로 되어서 설계한 회사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다 회사를 다 다녀보기도 했지만은 제가 저 설계해서 만들었죠. 만들어도 보고 다녀도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원리 그 차이를 좀 아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와서 봤을 때 배기가스가 연료에서 지나가가지고 닫혔을 때 돌아 나가면 여기서 핑퐁을 막 하다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구멍으로 빼가지고 다시 돌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설계했거든요. 보이시죠? 구멍이 바로 앞에 있는 거. 요 구멍이 이제 이 가변에 있어서 닫았을 때 돌아 나가는 구조로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 구멍의 위치, 요 구멍을 어떻게 활용할 거고, 가변을 열었을 때 이 구멍으로 가스가 빠져나가서 소리가 어떻게 필터링이 되냐에 따라서 가변이어도 소리가 바뀔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내부 구조 설계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이거는 가변 열었을 때 완전 찢어지거나 그런 음색보다는 약간 좀 중저음, 아니면 베이스 음색들,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구조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냐? 또 산으로 가는구나. 어쨌든 가변배기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면은 직관, 닫으면 돌아서 나가는 구조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요거를 최대한 압축해서 여기다 놓으면은 이제 그게 가변배기의 구조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거고, 가변배기가 아닌 타입도 있어요. 뭐 우리가 2플로우, 3플로우, 아니면 뭐 챔버형 바디, 스파이럴, 그러니까 싱글 대포라고 그러죠. 스파이럴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플로우나 3플로우라고 명칭이 부르는 거는 이렇게 형태로 된 방 구조로 된 건데, 방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안에 흡음재가 많이 꽉 차 있어서 배압을 최대한 많이 걸어 소리를 줄여준 타입이고, 스트리트 형들은 아까 보신 이 중간 소음기의 역할인데 그게 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큰 타입들이 있고, 그리고 싱글 대포, 스파이럴, 이 스파이럴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중간 소음기가 이만해지면은 스파이럴 됩니다. 단순 구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종류별이 있고, 제일 궁금해하는 거 부밍.
부밍은 왜 발생하냐? 자, 부밍의 정의를 다시 내리면 일단 부밍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부밍도 머플러 사운드에 있어서 한 음색의 영역인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음색이 요만큼이면 이 영역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부밍인 거예요. 머플러 내에서 약간 체류하면서 울리는 듯한 사운드가 나면서 밖에서 들었을 땐 정말 중저음인데 실내에서 들었을 때는 소리가 아니라 울리는 거를 이제 우리가 부밍이라 그러는데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억지로 내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부밍은 나쁜 게 아니고 자, 부밍이 발생하는 원인은 엔진에서 나오는 가스 자체가 이런 관들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엔진의 사이즈에 따라서 배기가스가 이제 뭐 RPM별로 나오는 양이 있을 건데 부밍은 저RPM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RPM 뭐 1, 2, 3천 RPM에서 부밍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 가스가 나왔을 때 그 가스가 이 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관이 너무 크니까 나가지 못하고 체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 관에 있는 가스랑 오는 가스랑 부딪히면서 이 안에서 붕 하면서 이게 부딪힌 소리가 발생해가지고 부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가스가 통과해서 쭉 와가지고 지금 그냥 나가야 되는데 소리를 흡수해주는 타입에 따라서 뭐 이런 스트레이트 중통 같은 스트레이트형 타입만 사용하게 되면은 충격되는 가스를 별로 흡수를 못 해주니까 거기서는 부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순정소음기 쓰는데 부밍이 있는 차 거의 없잖아요. 이유가 그 아까 부딪힌다는 가스들이 다 이런 챔버형 방으로 나가서 체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체류를 하게 되니까 이 내부에서 그 부밍이 발생한 걸 다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구조가 되니까 부밍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지금 내가 배기 튜닝을 했는데 부밍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은 아까 보신 중간 소음기의 형태 혹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요 스포츠레죠 호분 타입이거나 혹은 이렇게 그냥 직관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엔드 머플러에 딱 쓰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부밍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챔버 방이 없으니까 부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소리는 근데 부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진상 손님이었네요. 하하. 촬영하고 있네. 뭘 뜯어먹나? 우리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다 왔어. 심도 있는 대화? 난 심도 있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해가 되네. 자, 여기 왔네. 자, 수리아 직원이네. 머플러 해준 거 아십니까? 아니요. 아니 뭐요? 맨날 뭐요? 봐도 폐암 걸리게 생겼는데 마스크 좀 쓰고 해요. 아, 그냥 따서 하는 거지 문제 있어요. 에이, 이거 까먹었잖아 뭐 얘기했는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 똑같다. 그걸 나는 명언이라고 하고 있어. 그게 명언입니까? 그게 망언이지 그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요런 형태죠. 요런 형태로 된 거, 이렇게 된 거를 엔드머폴러에 쓰면은 부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요런 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배기 튜닝을 했는데 소리가 엄청 큰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실내에서 우웅 울면서 부밍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은 내 엔드 소음기에 주소음기에 요런 게 박혀 있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손님들이 이게 상담을 하면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이런 거에서 안 물어보세요. 나 소음기 못 써요. 어떤 거 써야 돼요?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뭐 그냥 좀 묻지마나 좀 썬마이로 하는 데 가보면은 이런 걸로 딱 박아서 와버리고 구조 변경은 받긴 받았는데 뭔가 난 좀 불편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배기 튜닝을 했을 때 절대 불편한 음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주분이 요청하에서 난 그런 음색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 드리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될 상황이면 차주분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난 뒤에 작업을 해야 된다. 대부분은 이제 그런 과정이 잘 없더라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투자가 많고 어쨌든 배기 튜닝을 하면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밍을 발생한 원인은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오픈 채팅이나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커스텀 엔드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커스터머 말 그대로 뭔가 이제 맞춤 제작이잖아요. 내 차에 맞추거나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추는 거 이제 커스텀 작업이라 그러는데 커스텀 엔드라고 하면은 이 소음기까지 커스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유니버셜로 나와 있는 타입들 중에 차주분이 원하시는 거에 음색에 맞춰가지고 소음기를 선택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차에 맞게 이런 라인과 소음기를 조합해서 작업을 해드리는 게 커스텀 엔드라고 불러요. 근데 커스텀 엔드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메이커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내가 원하는 타입의 음색을 만드는 작업을 이제 커스텀 엔드, 커스텀 배기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배기 작업은 나한테 그냥 맞춤 정장, 내가 원하는 스타일,
이런 거를 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커스텀 얘기를 하면은 꼭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볼트온, 캣백 이런 얘기 항상 나와요. 볼트온 머플러, 뭐 캣백 뭐 이런 거랑 비교하면 뭔가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캣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신 촉매, 2차 촉매 뒷단부터의 전체적인 라인, 그 따지자면 중간 소음기와 엔드 소음기 그리고 중간 라인 미들 파이프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캣백이에요. 그래서 Catalyst back. 2차 촉매 뒤부터다 해서 캣백이라고 부르는 거고, 볼트온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게 이제 다 따로따로 나올 거잖아요. 이 엔드 소음기 키타 나오고 중간 소음기 라인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조립했을 때 그냥 볼트로만 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볼트온이다. 그래서 뭐 흔히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쪽에서는 흔히 그냥 다이 할 때 많이들 하시고요. 그리고 뭐 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대부분 다 볼트온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해서 따로 가공이나 할 거 없이 장착하고 조립하면 끝낼 수 있는 구조로 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볼트온이랑 커스텀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볼트온은 말 그대로 그 제작한 회사의 취지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뭐 1.6 터보 모델이나 2.0 터보, 그러니까 베렌으로 가정할게요. 벨로스터 N에 맞는 볼트온 머플러라고 하면은 개발하는 회사의 취지나 뭐 요거 내가 생각하는 음색에 맞춰서 이 키트를 전체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회사의 음색, 색깔이 난 이런 색깔이니까 너가 마음에 들면은 내 거로 사. 이런 게 이제 볼트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구조로 되는 거고, 커스텀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저런 볼트온 회사 음색을 원하는데 더 큰 걸 원해요. 혹은 저거보다 조금 더 저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맞춰 나가는 과정이 커스텀이에요. 내가 원하는 음색에 맞춰가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 다릅니다. 다른 거고, 볼트온 머플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원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파이프를 용접하지 않고 한 고개에다 꺾는 거예요. 한 번에. 여기 한번 꺾고 해가지고 이제 꺾는 거를 원밴딩 파이프라 그러거든요. CNC 밴딩기에서 이제 물려놓으면 쭉쭉쭉 꺾어가지고 깔끔하게 나오니까 용접도 없고 이제 깔끔하게 나오고, 딱 피팅에 맞췄을 때 약간 순정 같은 느낌을 드는 거를 이제 원밴딩 파이프면서 볼트온의 장점인 건데, 커스텀은 그게 안 되죠. 요런 곡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잘라가지고 이어서 만들다 보니까 작업을 조금 허접하게 하게 되면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거꾸로 작업 퀄리티를 높이면 그 용접이나 이 밴딩 라인 자체도 조금 이제 간지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볼트온과 커스텀을 비교하자면 뭐가 좋고 나쁜 건 없으나 각자의 그 장단점이 다 있다. 일단 그래서 저희 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볼트온 머플러 그 기성품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크라포빅, IP, 아미트릭스, 뭐 레모스 이런 메이커 제품들을 취급해서 장착하는 것보다는 손님들의 이제 니즈를 파악하고 손님들이 원하시는 타입에 맞춰가지고 커스텀 작업을 주로 더 많이 해요. 그런 작업이 훨씬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소음기도 만드는 거고요. 손님들이 이제 작업을 해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런 사운드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소음기를 제가 직접 설계하고 개발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가변 배기든 뭐 일반 배기든 뭔가 배기 튜닝을 하려고 하실 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제가 보통 한 20명에서 진짜 많으면 한 50명까지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을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잘못 알고 계시거나 너무 알아보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에서 이해를 좀 못 하시는 부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런 게 이제 전문적으로 뭔가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잘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다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뭐 요런 소음기가 있고 뭐 뭘 원하시면 이런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해서 제가 설명을 다 구구절절 다 해드리는데, 배기샵들이 저같이만 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제가 손님이고 A샵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저 가변 배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얼마인데 오세요. 가서 작업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야. 저 이거 원하는 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뭐 어떡하라고요. 이런 데들도 있어요. 정말로 나쁘게 장사하는 데들은. 그런 데들도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사실 그런 데 가서 작업을 하고 저한테 제 작업을 요청하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막 구구절절 설명하시면서 하소연하시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보면은 참 딱합니다. 딱하고 좀 안쓰러워요. 작업을 할 때 이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샵에서의 이 의무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날림으로 해서 약간 좀 우리가 얘기하는 호구 만든다 그러죠.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변 배기든 일반 배기든 내가 배기 튜닝을 좀 하면서 내가 펀 드라이빙을 하는데 즐거움을 올리고 싶다, 좀 더 즐거운 튜닝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알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이 영상이나 제가 계속 이런 자료를 업로드하는 거에 대한 이유거든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안 좋은 사례가 없었으면 해가지고. 여담인데 뭐냐면은 자, A 손님이 자기가 나름대로 알아보고서 가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작업도 아니고 알아보니까 작업이 잘못됐어. 그러면 다시 작업해가지고 아 이게 올바른 작업이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손님이 동호회 나와가지고 야 그거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라고 이제 잘못된 얘기를 해요. 본인이 잘못한 걸 그게 당연시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거 잘못된 거래 라고 이제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퍼지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많이 설명해드리고 경우도 많이 해시켜드리고 그렇게 오해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불상사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배기 작업 설명하면은 막 엄청 많은데 내용이 이걸 압축하다 보니까 지금 뭐 빼먹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들, 뭐 나는 이 머플러 튜닝함을 있어서 뭔가 좀 다른 거가 궁금하다 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 부분은 따로 좀 글을 남겨드리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됐지?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 끝났다. 이건 내일 치워야지.